자,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7세기 당나라로 한번 떠나볼까요?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곳, 황제의 아주 화려한 연회상에 올랐던 음식들의 비밀을 파헤쳐 볼 텐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부터 바로 물어보죠. 당나라 황제가 즐겼던 그 이국적인 맛, 과연 뭐였을까요? 혹시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걸 떠올리셨나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정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페르시아식으로 만든 빵, 그리고 요즘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 당시 중국에선 정말 생소했거든요. 거기다 후추 같은 향신료에, 와, 심지어 포도주랑 달콤한 말린 과일까지. 이게 전부 황실연의 단골 메뉴였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그냥 와, 신기한 음식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황제와 귀족들의 권력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근데 도대체 이 음식들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서 황제의 식탁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크로드 하면 그냥 하나의 긴 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였던 거죠. 이 고대 세계의 슈퍼하이웨이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음식 문화 교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실크로드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종이 같은 걸 서쪽으로 보냈고요. 반대로 서역에서는 천마라고 불리던 명마들, 또 온갖 신기한 향신료, 반짝이는 유리공예품들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이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글로벌 도시였죠. 100만 명이요. 무려 100만 명 이상. 아니, 7세기 도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장안이 얼마나 거대한 국제 도시였는지, 전 세계의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안에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동시와 서시. 동시는 우리네 국내 시장 같은 곳이었고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서시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죠. 페르시아, 아라비아, 온갖 외국 상인들로 늘 북적였고요. 황제의 식탁에 올랐던 그 신기한 음식들, 네, 바로 이 서시를 통해서 당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이야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 문화 교류가 당나라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음식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음악부터 한번 볼까요? 당나라 궁궐에 서역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파나 공후 같은 악기들, 이게 다 페르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소그드인들의 그 유명한 회전춤, 빙글빙글 도는 아주 역동적인 춤인데 귀족들 파티에서는 이 춤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였대요. 최고의 인기 공연이었던 거죠. 패션은 또 어떻고요? 당시 당나라의 힙스터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페르시아 스타일의 긴 옷이랑 터번을 입는 게 최신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온갖 반짝이는 보석들, 액세서리들, 이런 걸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최고의 아이템이었던 거죠. 예술 분야를 보면 이 문화 융합이 정말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하면 비단이잖아요. 바로 그 비단에 페르시아 스타일의 동물 문양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또 당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당삼채의 그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깔 있죠. 그게 사실 이슬람 세계에서 들어온 새로운 유약 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겠죠. 이렇게 찬란했던 육상 실크로드의 황금기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8세기가 되면서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세력들이 이 교역로를 자꾸 공격하면서 길이 아주 불안해져요.
설상가상으로 9세기가 되면 당나라 자체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넓은 중앙아시아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송나라 시대가 되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땅에서 바다로, 즉 향신육길이라고 불리는 해상무역로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고대 육상 실크로드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길은 달라졌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열망이 과연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실크로드는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